우리나라 과세체계상 상속 발생 시에 배우자가 있다면 최소 10억 원, 배우자가 없다면 최소 5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그런데 서울, 경기 지금 웬만한 집들은 기본적으로 뭐 5억 원, 10억 원 이상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파트 한 채만 소유하고 있어도 상속세를 내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김동원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증여세에 대한 기본적인 과세 체계와 대비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서울의 아파트 한 채만 가지고 있어도 상속세가 과세되는 그런 현실에 살고 있습니다. 물가나 집값이 급격하게 오르는 반면에 상속세율이나 공제액 등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죠. 과거에는 정말 상속세가 극소수만 내는 그런 세금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상속세나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친구랑은 친하게 지내라 라는 말도 나올 정도였죠. 그러나 현재는 정말 상속세를 내시는 그런 분들이 많아졌고, 상속증여에 대한 어떤 장기 플랜에 대한 관심도와 상담 수요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 상속이라는 것은 돌아가신 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과 부채가 그 다음 세대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것이죠. 그래서 증여와는 달리 시점을 예측할 수 없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속이 일어났을 때 어떤 세제적인 개정이 되어서 공제액이 오르고 상속세 부담이 줄면 좋겠지만, 이게 시점을 우리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조절할 수 없다면 지금과 같이 굉장한 세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이제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에 따른 어떤 기본적인 과세 상식은 모두가 반드시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에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과세체계상 상속 발생 시에 배우자가 있다면 최소 10억 원, 배우자가 없다면 최소 5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그런데 서울, 경기 지금 웬만한 집들은 기본적으로 5억 원, 10억 원 이상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파트 한 채만 소유하고 있어도 상속세를 내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부모님이 노후 목적으로 정말 거주하는 아파트 한 채만 소유하시다가 돌아가셨을 경우에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낼 재원이 없다라고 하면 대출을 받아야 한다거나 아파트를 처분해서 혹은 그 아파트를 부동산 물납으로 해서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상속세를 계산할 때 증여세와는 반대로 돌아가신 분의 입장에서 세금 계산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지고 계신 재산가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고율의 누진세율 적용을 받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파트 3채, 토지 2필지, 상가 한 호수 등 해서 순자산 규모가 30억 원이 넘는다 라고 하면 50% 누진세율 구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굉장히 많죠. 반면에 이제 증여는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이 30억 원을 세 자녀가 10억씩 받는다고 하면 각자 10억, 10억, 10억씩 해서 세금 계산이 이루어집니다. 누진세 구조상 세금이 훨씬 적게 산출이 되겠죠. 돌아가시기 전에 증여하는 거를 이제 사전증여라고 하는데, 어떨 때 이런 사전증여가 유리할까요? 상속세는 세무조사가 수반되는 세금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고를 국세청에 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세무서에서 전반적인 부분을 확인해서 결정을 내리는 세목입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돌아가시기 전 과거 10년치 조사를 실시하게 되는데요. 상속인, 즉 이제 자녀와 배우자는 10년 전까지의 사전증여 내역을 적발해서 상속재산에 가산을 하고, 상속인 외자의 분들, 대표적으로 이제 며느리, 사위, 그리고 손자녀들은 5년 전까지의 사전증여 내역을 상속재산에 가산합니다.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 10년 이전 그리고 5년 이전의 사전증여 내역은 상속재산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속재산이 많은 부모들은 자녀가 어릴 때부터 조금씩 사전증여를 준비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부분에서 또 놓치지 않아야 할 포인트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증여세 대납이고 두 번째가 이제 할증과세입니다. 우리가 소득이 없는 자녀는 증여를 받아도 세금을 낼 돈이 없겠죠. 증여세도 나오고 취득세도 나오니까요. 그래서 결국 증여를 해준 부모가 세금까지 대신 내주는 증여세 대납이 발생하면서 세금이 추가적으로 더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녀가 직장에 취직을 하면 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증여하기가 좋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증여세 대납이라는 부분에서 그 취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자녀에게 만약에 증여를 한다라고 하면 5년 만에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서 이제 배제가 되겠죠. 그러나 30% 할증과세가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제 할아버지에서 아버지로, 아버지에서 이제 아들, 딸로 가면 과세당국 입장에서는 상속세가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 번 이렇게 두 번 과세가 될 텐데, 한 번이 이렇게 점프를 하면서 생략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할증해서 과세를 하겠다라는 거죠.
알면 알수록 이제 세금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세제적인 측면에서만 볼 때 내가 상속세가 40%, 50%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으신 분들은 하루라도 빨리 이제 사전증여 계획을 세우시는 게 현실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 정서상 자녀가 또 이런 이야기를 먼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부모님과 같이 오셔서 제 입을 통해서 좀 이야기를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시는 납세자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부모님께서 이제 자녀에게 사전증여나 뭐 상속 준비 이런 것들을 먼저 알아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분들은 이제 제가 만났던 분들은 상당수가 증여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늦은 시점이었던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상속을 앞두고 나서 이런 상속세에 대한 부분을 알아보자 이렇게 부모님이 먼저 요청을 하셨던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상속 조사 시에 어떤 부분들이 좀 적출이 될까요? 사전증여 얘기는 말씀을 드렸고, 다음으로는 이제 추정 상속 재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님께서 뭐 오늘 내일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금 통장에 있는 돈을 다 인출하자. 그러면 이제 상속 재산이 과연 줄어들까요? 상속세법에 보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재산을 인출한 금액이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 종류별로 1년 내에 뭐 2억 원, 2년 내에 5억 원 이상이라면 자녀에게 사전증여가 된 것으로 추정해서 상속재산에 가산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금액 미만이면 괜찮냐? 라는 얘기가 나올 텐데, 우리가 이제 아무리 해당 금액 미만이라 하더라도 그 대금을 가져간 어떤 귀속이 밝혀진다면 당사자에게 증여세가 추징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1억 원이 인출이 되었는데 이제 비슷한 시점에 자녀한테 그 대금이 입금이 돼서 부동산 취득이 이루어졌다 라든지 하는 경우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적발이 되면 다 사전증여 재산으로 가산이 됩니다. 요새는 이제 피상속인 뿐만 아니라 상속인들 계좌도 조사를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지인이 이런 전화가 왔어요. 할머님이 이제 연세가 많으신데 주택이 한 채 있다. 시가는 뭐 11억에서 12억 정도 하는데 배우자가 없기 때문에 상속세가 좀 나올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주담대를 받으면 상속 채무가 생기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이제 상속세가 줄어들 것 같은데 맞느냐? 내가 봤을 때는 뭐 대출 금액 곱하기 세율만큼 상속세를 줄이면서 나는 이제 연에 5% 정도 이자만 부담하면 되니까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맞나요? 우리가 이제 대출을 일으키면 그 대출 금액이 그대로 할머님 예금 계좌에 있지는 않겠죠. 당연히 이제 할머님이 병원비 등으로 대출금을 쓰셨다면 상속세가 줄어드는 게 당연히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인분은 그 대출금 중에 대부분은 이제 아버님이 쓰시려고 한다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사전증여 재산에 포함이 돼서 결국에는 상속재산에 가산이 될 것이고, 상속 채무로 대출금이 또 다시 빠지는 결과가 되니까 결국은 뭐 이자만 부담하면서 상속세는 변동이 없는 그런 행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조사 시점에 증여세 무신고에 대한 증여세까지 부과가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좀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부동산을 처분했는데 처분 대금이 온데간데 없다. 그리고 대출을 받으셨는데 그 금액도 온데간데 없다. 모두 세무조사를 통해서 추징이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상속증여는 장기간의 플랜이면서 세무사의 조력을 반드시 받으셔야 하는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상속세 신고뿐만 아니라 이제 상속 조사까지 대비를 하셔서 현금 등을 또 예비적으로 마련해 두셔야겠습니다. 상속이 일어나면 이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셔서 6개월 안에 이제 신고 납부를 하셔야 하고요. 신고 기한을 놓치게 되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이제 추가로 붙게 되니까 반드시 신고 기한을 체크를 하시고, 상속세가 너무 과도하게 나온다면 이제 담보를 제공하고 10년간의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오늘은 이제 상속세 부과 대상 범위가 넓어지면서 이제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 상속세 세무 지식에 대해서 좀 전달을 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